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제목이에요. 다시 사랑한다 빨리 해야 돼. 기네. 한다 말할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연인, 서로 연애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연인이라고 하죠. 모든 연인이 영원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치, 결혼을 안 하면 이게 되지. 끝났지, 결혼했어. 죄송해요. 아직 조교생활 중이란 얘긴 들었어요. 근데 뭐 조교생활 중이라고 하셔도 뭐 공부만 하셔도 나쁠 건 없죠. 주님이라고 하시니까. 주님이요? 강남 건물 주님이시라면서요. 이제 웬 남자하고 여자가 소개팅하는 자리예요. 저희 집도 건물 몇 채 갖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사람들끼리 뭐 서로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아싸리. 이제 여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혹시 헤어진 연인과 우연히 마주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선을 보는 자리인데 전 여친도 거기서 선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전 여친도 다른 남자랑 선을 보고 있어. 그래서 전 여친이 이제 그 남자한테 이제 삼흥전자 다닌다고 들었어요. 저는 삼흥 SD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다시 만나 너 없이도 잘 살고 있노라. 태연하게 안부를 주고받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연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전 여친이 이 남자가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갖고 잠깐만 저 화장실 좀. 그래갖고 이 전 여친이 이제 그 여자한테 오빠 오랜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년 만인가? 잘 지냈지? 뭐 회사 잘 다니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뭐 오빠는 나는 보고 이제 거의 논문 준비 끝나서 유학 준비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알았어. 나 지금 소개팅 중이라서 화장실 빨리 가야 돼. 미안. 그러면서 잘 지내. 그랬더니 나도 지금 소개팅 중이야. 전 남친도 이제 아니죠. 나도 소개팅 중이야. 근데 그래 알았어 잘 지내. 오빠도 화이팅하고. 하지만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면 헤어진 연인에게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 여자가 전 여친을 만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헤어짐이 이 남자가 여자한테 굉장히 미련이 많은 눈빛을 주고서 헤어져요. 이 여자는 아무 그런 건 없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미팅하다가 거기 소개팅 선자리 나고 이 남자한테 왜 인사로 뛰어나가고 난리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 흔들어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근데 이 탐정서에 이제 웬 아주머니가 찾아와 했더니 얘 어쩐 일로 했더니 실은 저희 아들 때문에 온 거거든요. 아까 그 소개팅한 남자. 그랬더니 아드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조교생활 중인데요. 사회생활도 안 하고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논문 끝나면 유학 보내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희 아들 앞에 상준이 이름으로 유산이 꽤 있어서 굳이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접근한 여자애가 돈을 목적으로 다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겁나게 많은가 봐. 돈을 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네. 씨, 뭐야, 이번 사연 구리네, 이거. 그래서 다시 접근이요? 그래서 둘이 2년 전 사귀다 헤어졌는데, 아까 그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던 그 전 여친. 그때 아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미련이 있었다고 해도 다시 만나자마자 나를 잡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요? 아니,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거예요. 지금 2년 만에 만나서 상견례도 안 하고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상견례 잡는 건 또 참 간만에 듣네요. 진짜 제가요 아들방 청소하다가 우연히 청소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장을 엄마가 이제 책상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렇게 뭐 봉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 이제 보는데 청첩장이 이렇게 있어서 이 자식이. 근데 아들이 그걸 엄마! 그러면서 이제 그걸 탁 빼서 내 방 보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아들이 예민하게 굴어요. 상준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제 됐어, 엄마랑 말 안 통해. 그럼 그 이후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제 전화도 안 받고요. 지금까지 얘가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그 여자애한테 연락했다가 좀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탐정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 그 전 여자친구가 현재 아드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는 거죠. 알아보니까 이 자식이 지금 강남에 전세 줬던 집도 자기가 신혼집으로 쓸 거라고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유산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놈인데 이 꽃뱀 같은 저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니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한 달 뒤가 결혼이면 좀 촉박하긴 하네요. 일단 저희가 빠르게 여자분 신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럴 땐 진짜 지 죽은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자기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진짜 절대 지 눈으로는 지 엄마가 말도 안 믿어요. 진짜 지 눈으로 확인해야 돼, 이 자식도. 알겠습니다. 일단 의뢰인 모르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연인과 결혼식 날을 잡았다는 아들. 그러니까 의뢰인이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의 걱정처럼 아들의 연인은 돈이 목적인 걸까요? 우리도 조심스럽게 혼전 조사 의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제 막 신혼집을 막 가는데 아들이 이제 막 보는데 비싼 외제차 이제 스포츠카를 이제 탁 타면서 이제 탐정들이 보면서 야, 조교라면서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 그것도 오픈카를? 얌전하게 공부하시다더니 그냥 돈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이런 애들이 붙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근데 SNS 보니까 조교가 SNS 보니까 전혀 그런 스타일 아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최근에 막 차도 바꾸고 옷도 명품으로 휘감고. 아무튼 근데 그 여자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바뀌긴 한 거 맞나 봐요. SNS가 좀 바뀌긴 했어요, 분위기가. 그래? 약간 부모님이 걱정하실 만한 포인트가 좀 되게 많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어딜 가는 걸 탐정이 이제 그 스포츠카를 이제 미행을 합니다. 근데 웬 길에서 어떤 여자애를 태워요. 혜영아! 그래서 이제 불러요. 근데 그 타는 그 전 여친 혜영이란 여자,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 만났던 그 여자가 혜영이야. 근데 전 여친 혜영이는 에코백을 들고 있어. 인도에서.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수수해 보이네요. 의뢰인의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웨딩 컨설팅 업체였고, 그리고 여자친구 쪽 집안 가족들도 등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웨딩 업체로 들어가니까 그 안을 파야 되니까 탐정이랑 조수가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냥 결혼한다 치고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자 옆에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탐정 딱 들어가니까 네, 그냥 웨딩 팜플렛 좀 보고 싶어서요. 이제 그러면서 들어가야 돼. 여기 너무 예쁘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의뢰인 그 아들 뒤에 앉아가지고 저기 앉을게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 앉아서 팜플렛 보는 척하면서 귀를 다 들어요. 소머즈처럼 귀는 이제 바깥으로 여는 거지. 어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과 다름없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를 상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떤 상담을 하고 있나 이제 지켜봐요. 근데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이 탐정한테 어떻게 좀 결정을 좀 해보셨어요? 브로셔는 좀 보셨어요? 했더니 이거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저희 뒤에 있던 그 커플들, 그 의뢰인의 아들 커플, 걔네는 어떤 거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분들이요, 이 상품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 상품이 뭐죠? 했더니 1억짜리 패키지요. 에? 1억짜리요? 그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덥석할 만한 가격은 아니라서 여자분이 먼저 나가셨고, 지금 남자분 오셨네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커플이 나갔는데 아들이 다시 오더니 저 아까 그 여자친구랑 봤던 그 패키지를 예약을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요? 이거 비싼 만큼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쪽으로 계약서 도와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1억짜리 패키지를 아들이 계약을 합니다. 남자 혼자 와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렇게 의뢰인에게 탐정이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웨딩 패키지를 1억짜리를 계약을 했다고요? 이게 미쳤나? 그뿐만이 아니라요, 아드님이 산 반지며 웨딩 링이며 혼수 이런 선물들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죄다 명품으로 휘감았는데 막 프로포즈 이벤트도 예약하셨던데. 근데 그것도 금액이 좀 나가요. 몇천 돼요. 이게 단단히 미쳤나 보네. 지금 일단 저희가 아드님이 집 나와서 계신 곳은 알아냈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던 강남 소재 아파트 있죠?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신혼집으로 쓰실 거라 하셨던 그 집에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벌써 그럼 거기에 얘네들이 살림이라도 차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분은 거길 드나들지는 않던데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좀 이상한 거는, 근데 그 여자분을 봤을 때는 그 혜영 씨라고 했던가요? 그분은 낭비벽이 있어 보이지 않던데. 평소에 옷차림도 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좀 수수한 편이고 명품도 거의 없고요.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스스로 갚아가며 다녔다고도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근데 그 여자친구 쪽만 쭉 따라다녔는데 혼자서 신혼살림도 좀 구하고 엄청 묻고 따지고 깎고 이제 그러면서 묻고 따지고 깎으면서 지금 저희 아들 돈을 그렇게 뒤에서는 펑펑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조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도 일단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일단 아들분이 돈을 쓰신 건 맞고, 근데 이쪽에서 여자분도 돈을 그렇게 막 쓰는 자기 돈이어서 일단 이렇게 막 쓰시는 건 아니니까 일단 조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제발 꼭 진실 좀 밝혀주세요. 물쓰듯 돈을 쓰며 막무가내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의 아들.
그리고 반대로 최대한 아끼려는 듯 혼수를 고르고 있는 예비신부. 이게 맞는 걸까요? 의뢰인의 예비신부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저희는 아직 속단할 수가 없었고 의뢰인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우리 예비신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렁크를 막 빼, 예비신부가. 근데 이제 의뢰인 아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아들이 명품 쇼핑을 겁나게 했어. 또 막 양손에 막 이빠이 들고 와서 쇼핑백을, 명품 쇼핑백을. 그러던 중 결혼식을 고장 열을 남겨놓은 밤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예비신부가 이제 예비신부 집 앞으로 가요.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아 했더니 근데 그 예비신부가 자기야 그래 그 남자 갔어?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는 거야. 이제 예비신부한테 또 다른 낯선 남자가 자기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형욱씨 오늘 자고 갈 거지? 같이 자고 가. 무서워. 그래갖고 그래 가자. 그래갖고 이제 이 형욱씨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처음에 이 아들 성준이었나? 상준이라는 그 의뢰인의 아들 밑 선볼 때 그 앞에서 여자 선볼 때 봤던 그 사람 있죠. 얘네 둘이 거기 선에서 잘 돼갖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소개팅했던 그 남자였어요. 그래갖고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부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줘. 근데 그 예비 신부가 만나는 남자가 또 있던데요. 뭐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이게 아주 그냥 무서운 애네 이거. 불쌍한 내 새끼 이런 애인지도 모르고 푹 빠져가지고 그 돈을 펑펑 쓰고 있고. 그 말씀을 탄 점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결혼을 며칠 안 남겨두고 예비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포착한 우리는 의뢰인에게 결혼식을 멈출 명분을 찾아주는데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막 아들 찾아가는 거야. 상준아,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나왔어. 문 열어. 상준아, 문 열어. 너 이걸 보고도 이럴 거야? 빨리 나 문 열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이제 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엄마한테 경멸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지. 너 혜영이 걔가 남자 수시로 집에 끌어들인댄다. 너 이런 데도 걔가 그렇게 좋아? 걔네 집에 남자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엄마 이딴 걸로 우리 결혼에는 문제 없어. 신경 꺼. 너 설마 알고 있었니? 상관없다고. 걔가 남자를 만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나랑 결혼만 하면 돼. 됐어. 엄마 신경 꺼. 이게 아주 미쳐도 정말 미쳤네. 너 왜 이렇게 미친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나 혜영이 사랑해. 나 혜영이 사랑해. 그것 말고 중요한 건 더 이상 없어. 뭐라고? 상준아 너 이러면 안 돼. 예 상준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니? 너 어떻게 이런 애랑 결혼하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애랑 결혼하려 그래?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진짜? 그랬더니 제발 엄마 내 인생에 상관 좀 하지 마 제발. 엄마 때문에 혜영이랑 헤어지고 한 번으로 좋게. 더 이상 엄마 우리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엄마는 내 인생에 앞가름을 막는 사람이니까 내 인생 참결하지 마. 아들이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상준아 문 좀 열어봐. 근데 아들이 문을 탁 닫아버렸고 엄마가 그 앞에서 막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식 하루 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탐정한테 찾아와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이렇게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어요. 도대체 그 혜영이가 걔가 뭐라고 했길래 상준이가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건지. 걔네 집에도 벌써 가버렸는데 걔가 짐을 벌써 싹 다 뺐더라고요. 상준이가 혜영이 걔를 감춰놓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엄마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게 그게 지금 무슨 소리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저희한테 혹시 말씀 안 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걔네들이 사귈 때 이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그 혜영이를 만났어요. 이 둘이 사귈 때. 미안하지만 내가 이제 그 어머니가 혜영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사는 형편 좀 알아봤다 얘. 할아버지 모시고 월세, 학자금, 대출까지 갚고 있다고. 네, 그게 상준 오빠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인가요?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유유상종이라고 본래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가장 행복한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전혀 같은 공감대가 없잖니. 나이 같은 것 빼고 니네가 공감대가 있어? 그랬더니 공감대요? 그게 공감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저도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레벨을 나누는 사람이랑은 전혀 공감대가 없어서요. 저도 어머니랑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네요. 공감대가 없어서요.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나 이게 지금 보통 아니네 이거 진짜. 상준 오빠요. 대학도 엄마가 고르고 과도 엄마가 고르고 수강 신청도 엄마가 하고 결석할 때도 엄마가 교수님한테 전화 건다고 다 알면서도 저는 오빠 만났어요. 그거 말고는 오빠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네요. 어머니를 뵈니까. 야!
네가 뭔데 우리 상준이를 변하게 해? 우리 상준이가 어때서? 그랬더니 그러게요. 제가 자만했었네요.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것까지 엄마 하는 남자인 것 같은데 정말 최악이지 않아요, 어머니 아들? 저 그만 헤어질게. 안 만날게요. 어쩐지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안절부절하는 거 보고 나서 그때부터 저도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싫어하니까 못할 것 같아. 좀 별로예요. 저도 별로예요. 야, 너 자존심 상한다고 너 내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마. 막 그랬더니 아줌마 이제 어머니라고도 안 할게요. 헤어질 거니까. 온실 속에 자란 화초들은요 작은 비바람에도 막 흔들리는 법이에요. 그러다 곧 후회하시는 날 오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말. 이제 아줌마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그날 독한맘 먹고 상준이를 이용해서 복수를 이제 이기주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이용해서 그 상준이 이용해갖고 탐정님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시장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같이 좀 가주세요. 저 이대로 걔네한테 결혼하는 거 못 봐요. 다른 거 그렇다 쳐도 다른 남자 있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반을 엎든지 제가 죽는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그 결혼시장 그 로드에서는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함께 가달라는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 하지만 확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안녕하세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신부 대기실로 갑니다. 그래갖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래갖고 막 신부 대기 사진 막 예쁘게 찍고 있어 혜영이가. 근데 이제 이 결혼 못해 절대 못해. 이제 시어머니가 신부 대기실 갖고 너 우리 상준이 어딨어? 네가 아주 그냥 결혼식 당일날 들어가게 하려고 남편을 꼭꼭 숨겨놓고 있자. 우리 아들 어딨어? 어떠했어? 너는 어떻게 결혼식을 이렇게 하니? 결혼식이 집안 대사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니네들끼리 이렇게 해? 그랬더니 당장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제 혜영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경찰?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웬 남자가 이렇게 당신 또 뭡니까? 그래서 이제 신랑복을 입은 딱 남자가 왔더니 이게 무슨 뭐야? 우리 상준이 어디 갔어? 근데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부는 혜영이가 맞고 그날 결혼식장에 결혼하러 온 신랑은 이 사람 아들이 아닌 거야. 혜영이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인 거야. 형준인가 뭔가 하는 그 남자인 거야. 했더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혜영 씨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저희가 청첩장 때문에 착각을 한 거였더라고요. SNS에 동창분들 혜영 씨가 나가는 대화를 확인해 봤는데 혜영 씨가 결혼한 분은 상준 씨가 아니라 이 남자분이셨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급하 빨리 와요 탐정들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얘기를 좀 해주지 안 해주는 바람에 그 엄마는 엄마대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데 근데 왜 웨딩 컨설팅은 니네 같이 했어 상준이랑? 너 왜 내 아들이랑 같이 들어갔니? 그랬더니 저기요 아줌마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예비 신랑 이 혜영이의 진짜 신랑이 그 새끼 때문에 우리 혜영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우리 상준이 어딨어? 했더니 상준 오빠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뭐라고? 왜 경찰서에 있어 내 아들이? 제가 스토커로 신고했어요. 뭐? 스토커? 미쳤어? 하면서 이제 근데 풀려나서 왔어. 이렇게 보석금을 낸다 이렇게 풀려나고 왔는데 내 아들이 신랑 차림을 하고 왔어. 그 자리에 신랑복을 입고 왔어요. 턱시도를 입고 온 거야. 그랬더니 지금이란 늦지 않았어. 혜영아 가자. 나랑 결혼하러 가자. 응? 나 준비 다 됐고 너 몸만 오면 돼. 그랬더니 진짜 오빠 왜 이래? 우리 2년 전에 끝났잖아.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진짜. 나 결혼할 사람 따로 있어. 진짜 이러지 마. 이제 이렇게 막 그 예식장에서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나 2년 전 그때 내가 아니야. 나 많이 변했어. 혜영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제발 내가 부탁 좀 할게. 정신 차려. 자기야 나 무서워 이 사람. 빨리 경찰 불러. 그래갖고 이제 혜영아 내가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 혜영아. 근데 사람들한테 끌려서 나가요. 헤어진 연인 혜영 씨를 향한 광기에 같은 집착을 보인 상준 씨는 결국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혜영 씨에 의해 스토커를 신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 상준이가 결혼 준비며 청첩장이며 그런 그 프로포즈가 다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단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저희 집 앞에 선물 두고 가고 명품 선물 두고 가고 어떻게든 달래서 제가 신고를 안 해보려고 그래서 그때 한번 웨딩 업체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같이 가지면 안 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꼴로 결혼식장에 나타날 생각을 해요? 제정신이에요 진짜? 당신한테 완전 미쳤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혜영 씨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혜영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 소개팅 자리에서 2년 만에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이 상준이가 혜영이에 대한 그 마음이 다시 꼽히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혜영이를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 엄마가 돈 때문에 헤어지라고 한 게 걸려서
자기가 돈이 충분히 있으니 내가 받을 유산도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외제차 뽑고 쇼핑한다고 막 사재 껴가지고 선물 혜영이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가 같이 가주면 내가 귀찮게 안 할게.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비싼 곳이 그래 초작한 데가 그 웨딩 업체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너 100만 원짜리 웨딩 패키지 한다며. 야 내가 여기서 너 제일 비싼 걸로 해줄게 했더니 내 뒷조사했어? 했더니 알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야 100만 원짜리는 너랑 어울리지도 않아. 야 너 신혼도 반전세라며. 나 강남에 아파트 있어. 신혼 살림 내가 딱 싹 다 준비할게. 너 그냥 몸만 들어오면 돼. 나랑 결혼할 사람 돈은 없어도 오빠처럼 이렇게 정신이 썩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 결혼 조롱하지 마. 진짜 기분 나빠.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좀 골라보셨어요? 이제 그때 상담사가 이제 분위기가 묘하니까 이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돈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마음에 드는 패키지 올라. 너 뭐 고르겠어? 내가 올라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여기서 제일 비싼 패키지가 뭐죠? 비싼 건 이거고요. 1억입니다. 그래요? 계약할게요. 지금 계약할게요. 야 이걸로 계약하자 혜영아. 너 1억짜리로 우리 하자. 미쳤어? 나와.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아까 급하게 나갔던 거야. 그 웨딩업체에서. 근데 이 남자 혼자 와가지고 다시 그걸로 계약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계약을 하러 오고 와서 그 계약을 한 거야. 이 혜영이를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줄 알고. 그래갖고 다시 그날 밤 이제 아까 남자친구가 이제 갔어? 이렇게 혼자 나와 있어도 했더니 오빠 나 무서우니까 집에서 같이 자고 가 했던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에도 그 남자가 선물을 잔뜩 사다 놓고 얘네 집 앞에 두고 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오지 마. 나 돈 필요 없고 오빠 사랑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 진짜 그만해. 그랬더니 나 너한테 다 해줄 수 있다니까. 혜영아 결혼은 현실이야. 너 돈 없이 그렇게 반지하 전세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난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오빠. 2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미친 소리 하는 이유가 뭐야? 진짜 미친 거야? 아니 너 그때 우리 엄마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헤어진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땐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미안해. 내가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변했고 어른이 됐어. 내가 그때는 어려서 너를 이제 못 지켜줬는데 이젠 내가 사회인으로서 너를 지켜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혜영아 결혼하자. 내가 다 사줄게. 나 다 있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2년 전에 일은 다 지난 일이고 나 그딴 거 다 잊었어. 오빠는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발 그만 좀 해. 거짓말. 너 소개팅했던 날 너 흔들렸던 눈빛 내가 다 봤는데 너 그럼 왜 나한테 아는 척했어? 그냥 지나가지. 그냥 반가워서 인사한 것 뿐이지 그럴 뜻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단 하나라도 마음이 없었다면 나한테 인사할 리가 없어. 너는 마음 잘 생각해봐. 너 마음 한켠에서 나 생각한 적이 있어 없어? 이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게 진짜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 포기 안 해. 두고 봐. 오빠 포기해 진짜. 걱정하지 마. 너 나랑 꼭 결혼해.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의 광기 같은 이런 스토커 짓이 시작된 거예요. 황당하게도 상준 씨의 결혼 준비는 혼자만의 망상 속에서 진행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계속 집에 있으면 술을 먹으면서 혜영아 제발 돌아와. 네가 없는 세상은 난 살 길이 없다 하면서 막 집에서 이제 학교도 그 조교생활도 그만두고 맨날 술만 먹어. 결국 스토커로 경찰서까지 잡혀간 상준 씨는 엄마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와서도 혜영 씨를 포기하지 않았고 며칠 후 어떡해요 팀장 탐정님 우리 상준이가 사라졌어요. 그 몇 날 며칠 처박혀 있더니 집에 있던 수면제를 몽땅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우리 애 좀 꼭 찾아주세요. 라고 이제 망상에 사로잡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상준 씨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 마음에 상준 씨가 갈 만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쪽지 같은 그런 상준 씨를 조사하면서 생각했던 그 쪽지 같은 기억나는 게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싶었던 곳에서 기다릴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탐정이 갑자기 뇌리에 탁 스쳐갖고 상준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의 노트북을 살펴보다 우리는 상준 씨가 혜영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고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상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조금 이상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게 뭐예요? 미더게임? 이런 사이트가 있어? 그랬더니 제외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사이트가 있다네. 이런 사이트가 있다네. 잊지 못한 연인과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 이른바 연애 조작단이란 불리는 업체를 발견한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의뢰인처럼 가서 탐정이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견적받으러 이제 가는 거죠. 설문 분석 결과 그분하고는 제약률이 80%가 나오시네요. 이제 그 업체에다 탐정이 이 상준이가 했던 그 업체에다 이제 가서 자기가 한번 해보니까 근데 저희는 근데 제외확률이 50%가 넘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꾸며서 한 말을 얘네들이 이제
무조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어떻게 제의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일단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자료로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제 방법을 컨설팅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게 어게인 스토리텔링 심리학 원리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 심리학 원리요? 예. 일단 헤어진 연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영화처럼 낭만적인 재회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메일이 있는지 뭐 심리 상태는 어떤지 주 행동 반경이 어딘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우연한 만남을 저희가 딱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상준이란 애도 이 혜영의 소개팅 날 일부러 그럼 이걸 통해서 간 거야. 우연히 만남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소개팅에 집중하는 연기를 하면 꼭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거야. 이 상준이란 애도. 그래갖고 이제 그날 그렇게 해서 혜영이랑 만나고 와서 이제 이 업체가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상준이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연애 조작, 상준 씨가 마지막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까지 했던 이유. 그러니까 이제 웨딩식장에 이제 외식복 입고 가라고 했던 것도 얘네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거야. 이 남자는 바보같이 그걸 믿고 그렇게 간 거고 그 광적인 스토커 짓을 한 것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연애 조작 업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해킹해서 위치 추적까지 해가지고 법을 어긴 업체인 거야. 불법 업체인 거야. 해킹까지 했으니까. 그들의 방식은 불법까지 넘나들며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때는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제 상준이가 결혼을 뺏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상대방 그 혜영이란 남자분 결혼할 분이죠. 그 사람이 돈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상주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 결혼을 뺏어오는 거지. 돈 저 지금 많이 썼는데요, 벌써. 그래서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다 왔는데? 그러니까 다 왔어요?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혜영 씨가 막 상준 씨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상준 씨 어머님 때문에 헤어졌으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탁탁탁 건드려주면 이제 혜영 씨가 바로 넘어오게끔 돼 있는데 근데 그런다고 과연 넘어올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혜영 씨 떠나 보내실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 공세를 가야죠, 무조건. 일단은 그 남자가 결혼이 팍팍 비교가 되게 그 남자의 웨딩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친구가 뭘 했는지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업체와 비슷한 아니 훨씬 월등한 곳으로 잡아다가 100만 원짜리면은 그 다른 업체에서는 1억짜리로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걸 매력 어필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마구마구 돈으로 흔드는 작전이랄까요? 근데 제 연락을 안 받는데요. 상준이가 이제 순수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근데 찾아갈 때는 단순한 옷차림 가면 안 되고 명품을 일단 감아요. 내가 이만큼 있다, 나 이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쇼핑을 일단 오늘부터 하세요. 자동차도 하나 뽑아요, 스포츠카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업체에서 시킨 대로 상준이를 만들어놔서 인형극 놀이처럼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스토커까지 된 거야. 그래서 상준이가 그 업체를 찾아와가지고 나 당신들이 하는 대로 했다가 나 지금 스토커로 몰려가지고 스토킹 때문에 경찰서도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그래요? 그 희한하네. 지금 스토리텔러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혜영이가 저를 고소해가지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안타깝지만 컨설팅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죠. 당신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지금 내 돈은 받을 대로 다 받아놓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라고 하더니 이제서 발 뺀다고? 당신의 사랑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걸로만 기억을 하세요. 나는 내 사랑 앞에 최선을 다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건 혜영 씨에 대한 나의 사랑은 충분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기요, 이게 지금 끝이에요? 아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환불해 주세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보니까 상준 씨가 지금 문제 의뢰인 하신 분이 지금 문제가 좀 많으신 건 알고 계세요, 본인이? 제가 문제가 많다고요? 제가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계속 밀어붙이셨잖아요. 그 이상한 무슨 재회 주파수니 뭐니 이상한 음악도 2배로 들으면 더 효과 좋다 그러고 그것도 구매해서 사라고 그러고 밤새 계속 듣기만 하고 부적도 주고 이게 다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상준 씨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문제가 뭔지. 참나, 이제 와서 제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환불 같은 헛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성공수당 받으려고 꽤 애썼어요. 근데 뭐 하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줄 우리는 몰랐지. 해도 너무 안 되네 진짜. 빨리 나가세요. 에? 다음 상담 있으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지금 스토킹범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라고? 그럼 그 여자를 최후에 잡을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 하나 알려줘? 가서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한번 난리를 쳐보든가.
근데 그때도 진짜 안 오잖아? 야, 나 같으면 그냥 나가 죽었어. 너였으면. 내가 너라면 난 그냥 나가 죽었어. 이 병신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애초에 하지 말아야 무리한 계획을 코칭해 엄청난 돈을 뜯어냈던 제외 조작 업체는 그 실패를 모두 상준 씨 탓으로 돌렸고, 마지막까지 상준 씨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상준 씨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로 잠적을 해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탐정이 이제 그 상준 씨 있는 거처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요. 그랬더니 상준아,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 나 어떡해? 혜영이 이제 안 온대. 어떡해? 이제 얘가 반인 넋이 나갔어.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나 그냥 혜영이랑 여기서 살찌면 여기서 있을 거야. 이제 얘가 반이 넋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남자랑 결혼한 애야. 상준아,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 엄마 너무 속상하다.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애초에 엄마가 혜영이랑 나랑 반대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변했을 텐데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나 지금 내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왜 나한테 구속해?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막 그렇게 원망을 했더니 엄마가 나도 모르겠다. 그래, 다 엄마 잘못이다. 미안하다. 엄마도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가 다 잘못했다면서 엄마가 막 울어요. 상준아, 그만 잊자. 떠난 인연은 그냥 보내줘야 돼. 이렇게 붙잡는다고 그 인연 다시 안 돌아와.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무릎 꿇고 빌까? 그래서 엄마가 무릎 꿇고 빌어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럼 어떻게 있는 건데? 사람 보내주는 게 어떻게 보내주는 건데, 엄마?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 엄마. 어떻게 보내줘? 나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은데 나 혜영이 어떻게 잊어, 엄마?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 했잖아. 처음부터 말렸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무책임하게 피해?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제 막 그래. 엄마가 다 결정해줬잖아. 엄마가 나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다 결정해줬잖아. 근데 왜 지금 결정 못해? 나 어떡하냐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헬리콥터 맘이었으니까 이제 아들은 아무것도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 이제 엄마가 다 잘못했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다. 다 엄마 잘못이다면서 이제 울어요, 엄마가. 그렇게 미련을 남겨둔 채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누군가를 낮은 자존감으로 잘못된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들을 이러한 취약한 심리를 상태를 이용하기도 하죠. 아까 그 연애 조작단 같은 사람들. 시간이 지난 후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 상준 씨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전 연인을 향한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 라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